퇴직금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려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돈으로 과연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요즘 새벽 3시에도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은행 앱을 켜서 잔고를 확인하고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해보며 가슴이 답답해지시는 분. 병원비가 갑자기 몰리면 어떡하지? 아이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밤잠을 설치게 만들죠. 부부가 함께 앉아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숨만 내쉬는 저녁. 아내는 당신 걱정 때문에 나도 잠이 안 와 라고 하고, 남편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며 무력감에 빠져있는 그 시간들. 혹시 지금도 그런 고민에 빠져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막막함에서 시작됩니다. 돈 많이 버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예요. 12억을 가지고도 무너졌던 사람이 어떻게 8억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돈이 줄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사중 안전장치와 이미 무너졌을 때 90일 안에 다시 일으키는 리부트 루틴. 이 방법들은 제가 수십 명의 실패와 회복 사례를 분석해서 찾아낸 진짜 현실적인 해법들입니다. 혹시 지금 다른 일 하시면서 들으시는 건 아니죠?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비싸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당장 멈추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 청취자분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 편지에서 절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저는 올해 63세입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지인 소개로 한 투자가 망하면서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지금 남은 건 전세금 1억 2천만 원뿐이고요. 아내는 당뇨 합병증으로 한 달에 병원비만 80만 원씩 나가고, 아들은 자기 집 대출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서 정말 막막합니다. 매일 밤 잠이 안 와요. 이런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노후 자금 14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달에 300만 원씩 25년간 쓴다고 계산하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온통 이런 글들 뿐이에요. 14억 모으는 법, 노후 자금 부족하면 이렇게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갑자기 병원비가 몰리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이 모든 계산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김철수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 퇴직하셨죠. 퇴직 시 현금 자산이 3억 5천만 원 있었거든요. 14억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절약하며 살면 여유 있게 지낼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퇴직 첫 해에는 괜찮았어요.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 용돈도 넉넉히 주면서 역시 미리 준비해두길 잘했어 라고 뿌듯해했거든요. 그런데 퇴직 3년 차에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경증이니까 집에서 돌보면 되겠지 했는데 점점 상태가 심해졌어요. 간병인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집을 간병인이 돌볼 수 있게 리모델링 하는데 1천만 원이 들었고, 결국 치매 전문 요양원에 입원시키게 되니 한 달 지출이 4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철수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틀렸어요. 돈의 액수만 계산했지 돈이 나가는 속도는 계산하지 못했거든요. 3억 5천만 원이면 10년은 너끈할 줄 알았는데 이대로 가면 3년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구조의 이야기를요. 박정수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30년간 시내버스 기사로 성실하게 일하셨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간 반복하며 모은 돈이 12억 원이었어요. 정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정말 악착같이 모았어요. 점심도 도시락 싸서 다니고 회식도 거의 안 나가고 담배도 술도 안 하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에서 떨이 채소 사서 반찬 만들고 아이들 옷도 물려받은 걸로 입히면서 한 푼 두 푼 모았거든요. 12억이면 충분하겠지 하셨던 정수 씨. 퇴직 후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어요. 4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우울해졌어요. 아내는 이제 좀 쉬어도 된다 고 했지만 정수 씨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지인이 프랜차이즈 카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수야, 요즘 카페 사업이 괜찮다던데 너도 해볼 생각 없어? 내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가맹비랑 인테리어에서 3억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냥
앉아서 돈 받는 사업이야. 커피는 아르바이트생이 타주면 되고. 정수 씨는 망설였어요. 카페 사업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인이 계속 권했고 12억 중에서 3억이니까 적당한 모험이지 하고 생각했어요. 결국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집 근처 역압상가 1층에 30평 규모의 카페를 냈어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하고 좋은 커피 머신도 들여놓고 처음에는 정말 기대가 컸어요. 카페를 연 첫 달은 괜찮았어요. 신규 오픈 이벤트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와보기도 하고 역시 잘 선택한 것 같다 고 생각했죠.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손님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근처에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가 다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정수 씨 카페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 보니 외면받았어요. 월세가 월 200만 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월 150만 원, 원두값이랑 일회용품비, 전기세, 가스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400만 원이 나갔어요. 하지만 매출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매달 100만 원씩 적자였죠.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곧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근처에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오면서 손님이 더 줄었어요. 그러던 중 팬데믹이 터졌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카페 영업에 제한이 생겼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오피스 밀집 지역인 강남의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었어요. 매출은 더욱 떨어졌지만 월세와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야 했어요. 정수 씨는 매일 새벽에 카페에 나가서 정리하고 손님 몇 명 안 오는 카페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아내도 그냥 그만두자고 했지만 3억을 날리고 그만둘 수는 없어 라며 버텼어요. 하지만 결국 1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초기 투자금 3억 원에 1년간 운영하면서 들어간 적자 5천만 원까지 총 3억 5천만 원을 잃었어요. 폐업 후 정수 씨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내가 40년간 모은 돈을 1년 만에 날렸구나. 이제 어떻게 살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졌어요. 아내는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위로했지만 정수 씨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수 씨는 다시 일어섰거든요. 그때 정수 씨가 깨달은 건 투자 종목을 바꾼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꾼 거였어요. 카페 투자를 할 때 정수 씨는 수익만 생각했어요.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에만 집중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실패했을 때의 대비책도 없었고 다른 수입원도 없었고 비상금도 따로 구분해두지 않았어요. 정수 씨는 이번에는 순서부터 정했어요. 이름하여 QUAD 사중 안전장치, 영어로 쿼드, 4개라는 뜻이죠. 첫 번째, 바닥선 예산입니다. 정수 씨는 모든 지출을 3가지로만 정리했어요. 먹는 것, 치료받는 것, 잠자는 것, 딱 이 3개만요. 나머지는 모두 선택 지출로 분류했어요. 먼저 꼭 필요한 지출만 골라냈어요. 주거비 70만 원, 이건 전세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이에요. 식비 70만 원, 외식은 제외하고 기본 생활식비만 계산했어요. 의료비 30만 원, 정기검진, 약값, 기본 치료비만요. 총 170만 원이 바닥선 예산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충당할지 계산해봤죠. 국민연금이 95만 원 나와요. 그러면 부족분이 75만 원이에요. 매달 75만 원만 더 벌면 기본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여기서 핵심은 바닥선은 저축 없이도 자동으로 충당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여행비, 외식비, 선물비, 취미비, 경조사비 이런 건 모두 선택 지출로 분류했어요. 돈이 부족하면 이 부분을 조절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바닥선 170만 원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생존 영역이에요. 두 번째, 현금 흐름 씨앗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생각할 때 원금에만 집중해요. 내가 지금 5억이 있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면 몇 년 버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하지만 이건 물통에서 물을 퍼내는 방식이에요. 아무리 큰 물통이라도 언젠가는 바닥이 나요. 반면 현금 흐름 씨앗은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방식입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정수 씨는 3가지 일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주 3일 아파트 안내 일이에요. 근처 신축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모델하우스 안내 업무를 구했어요. 하루 4시간씩 주 3일만 일했어요. 월급이
80만 원이었어요. 버스 기사 경력이 있어서 길 안내나 주변 환경 설명을 잘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어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집에서 우울하게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두 번째, 주말 새벽 택배 분류 작업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씩 택배 분류 일을 했어요. 월 40만 원 정도 벌었어요. 힘들긴 했지만 주말에만 하는 거라 견딜만 했어요. 세 번째, 주 1회 운전 안전 강의예요. 30년간의 버스 기사 경험을 살려서 지역 문화센터에서 고령자 운전 안전 강의를 시작했어요. 한 달에 4번, 한 번에 2시간씩 강의했어요. 월 3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총 월 1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어요. 국민연금 95만 원과 합치면 월 245만 원이에요. 바닥선 예산 170만 원을 충당하고도 75만 원이 남았어요. 이 나이에 경비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매달 15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마음이 든든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시작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재정 문제로 골치 아픈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안전망 4종입니다. 첫 번째 안전망은 실손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최적화예요. 정수 씨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들을 정리했어요. 중복으로 가입한 것들은 해지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겼어요. 보험료를 월 15만 원 절약했어요. 장기요양 등급은 미리 신청 방법을 알아뒀어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도움을 주거든요.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안전망은 세금 최적화예요. 65세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에서 연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공제 한도도 높아지고요. 이런 혜택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리해뒀어요. 세 번째 안전망은 비상금 3개월치예요. 바닥선 예산 170만 원의 3개월치, 즉 510만 원을 비상금으로 따로 예치했어요. 갑자기 집 수리를 해야 하거나 병원비가 몰리거나 경조사가 겹칠 때를 대비한 거죠. 네 번째 안전망은 가족계약서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도움에 관한 약속을 글로 정리하는 거예요. 정수 씨는 아들, 딸과 함께 앉아서 노후 지원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간단한 약속서를 작성했어요. 정수 씨 가족 노후 지원 약속서. 첫째, 부모님 생활비는 본인들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의료비 중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녀들이 분담한다. 셋째,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먼저 상의하고 차용증을 작성한다. 넷째, 이 약속은 상황 변화에 따라 1년마다 재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감정적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유혹 차단 장치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이상하게 투자 제한이 많이 들어와요. 형님, 좋은 기회가 있는데 원금 보장에 월 수익률 2%. 지금 안 하면 후회해요. 왜 이런 제안들이 중장년층에게 집중될까요? 첫째, 목돈이 있어요. 퇴직금, 전세금, 보험금으로 평생 모은 돈이 한꺼번에 통장에 있죠. 둘째, 불안해요. 이 돈으로 20년을 버텨야 하는데 이대로 두면 줄어들기만 할 텐데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셋째, 경험이 부족해요. 젊을 때는 월급이 있어서 큰 투자를 안 해봤는데 갑자기 몇억 단위의 돈을 관리해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유혹 차단 장치는 간단해요. 24시간 룰 플러스 제3자 체크 플러스 2페이지 검증서입니다. 어떤 투자 제안이 들어와도 그 자리에서 절대 결정하지 않아요. 좋은 제안이네요. 하루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고 24시간을 기다려요. 그 다음날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요.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함정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제안자에게 2페이지짜리 설명서를 요구해요. 리스크, 수익 구조, 증빙 자료를 A사 2장에 요약해서 달라고 하는 거죠. 진짜 좋은 투자라면 이 정도 자료는 기꺼이 제공할 텐데 사기나 불안전한 투자라면 이런 요구를 하면 슬금슬금 사라져요. 6개월 후 정수 씨의 통장은 조용했지만 단단해졌습니다. 카페 간판은 내려갔지만 생활은 올라갔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매달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생겼으니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망했어요. 돈도 많이 잃었고 지금부터라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90일 리부트 루틴이라는 게 있거든요. 첫 30일은 출혈 멈추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돈이 새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일단 출혈을 멈춰야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일시 정지하세요. 은행 앱에서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활해요? 라고 물으실 텐데 현금과 한 장의 체크카드만 사용하세요. 현금으로 생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출이 확 줄어들어요. 카드로 계산할 때는 별 생각 없이 지출했던 것들이 현금으로 내려고 하면 정말 필요한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통장 3개를 만드세요. 바닥선용, 선택용, 비상금용. 기존 통장은 놔두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액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바닥선 통장에 50만 원, 선택 통장에 20만 원, 비상금 통장에 10만 원이라도 넣어두세요. 중요한 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금액은 나중에 늘릴 수 있어요. A사 한 장의 현재 상황도 정리해보세요.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숫자를 써놓고 보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과제로 바뀝니다. 월 50만 원이 부족하구나. 그럼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겠다. 라고 명확해지는 거죠. 31일부터 60일까지는 씨앗 심기예요. 주 2회만이라도 일을 시작해보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일하는 리듬을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2곳에 참여하세요. 노인복지관, 도서관, 교회나 절의 봉사활동. 거기서 정보도 얻고 사람도 만나고 추천과 기회, 심리회복이 모두 따라와요. 마지막 30일은 구조 구축입니다. 이제 시스템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주거비 절약 방법도 찾아보고 의료 루트도 정하고 매월 점검하는 날도 정하세요. 90일, 석 달이면 정말 달라집니다. 돈의 양은 비슷해도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실패에서 건진 7가지 원칙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원칙 1번, 규칙이 먼저, 숫자는 나중, 바닥선, 현금 흐름, 안전망, 여유 지출. 이 순서만 지키면 구멍이 나도 배는 안 가라앉아요. 원칙 2번, 돈은 계좌에서 도망친다. 한 통장에 모아두면 새어나가요. 세 통장으로 물기를 나누세요. 원칙 3번, 작은 월급이 큰 굴욕을 이긴다. 명함보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현금이 마음을 지켜줘요. 원칙 4번, 친절은 계약서로 바꿔라. 형님만 특별히. 이런 말 나오면 내일 그리고 종이로 정리하세요. 원칙 5번, 병원 루트는 저축이다. 아픈 다음에 가면 10배 비싸요. 미리 관리하세요. 원칙 6번, 집은 추억이 아니라 비용. 주거비 10% 절약은 연금 하나 추가하는 효과예요. 원칙 7번, 희망은 습관의 다른 이름. 매일 15분 걷기, 매주 통장 점검, 매월 가족회의. 작은 루틴이 희망을 만들어요. 이런 실용적인 노후 준비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밤 뭘 하실 건가요? 첫째, A사 한 장의 현황 정리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새 통장 계획 세워보세요. 당장 만들지 못해도 계획은 세워보세요. 셋째, 90일 달력 만들어보세요. 1에서 30일은 정리, 30일에서 60일은 씨앗 심기, 60일에서 90일은 구조 구축이. 넷째, 가족회의 준비해보세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틀려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아요. 다시 정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정수 씨는 퇴직 2년 차입니다. 통장 잔고는 12억에서 8억으로 줄었지만 삶의 질은 오히려 높아졌어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마음이 편하고 여러 사람들과 일하면서 외롭지도 않고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정수 씨가 제게 한 말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제는 돈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이유요? 순서를 배웠거든요. 예전에는 돈이 정수 씨를 지배했어요. 매일 매출 확인하고 적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하지만 지금은 정수 씨가 돈을 관리해요. 시스템이 돈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었어. 이미 많이 잃었는데 어떡하지? 하고 계시나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80세에 시작한 습관도 90세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거든요. 노후를 지키는 건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14억이 있어도 구조가 없으면 무너져요. 5억밖에 없어도 구조가 탄탄하면 지킬 수 있어요. 오늘부터 QUAD 사중 안전장치와 90일 리부트 루틴을 시작하세요. 통장 잔고가 작아져도 삶의 두께는 두꺼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들려드릴게요. 늦었다고 느낄 때가 진짜 시작
시작 시간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더 건강한 삶, 더 안정적인 노후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밤 A사 한 장만 꺼내세요. 현황표부터 써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작은 변화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세계 통장 만들기, 작은 일자리 알아보기, 가족과 대화하기.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했잖아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헤쳐나가세요.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 중에 노후 준비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시간이길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